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계에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연예계의 이면.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가장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방송인 이휘재 씨입니다. 지난 2022년 돌연 가족과 함께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만 해도 대중은 그것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26년 봄 그는 다시 우리 앞에 섰습니다. K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이휘재 씨의 모습은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참회와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캐나다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고백하며 그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행자가 읽어 내려가는 대본 속에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처절한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스타의 눈물 섞인 고백에 함께 울고 웃어주던 우리 시청자들이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실시간 톡방과 시청자 게시판은 위로의 글 대신 차가운 비난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이냐? 아니면 방송 복귀를 위한 연출된 쇼에 불과하냐는 날 선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휘재 씨는 복귀 방송 내내 제작진의 배려로 메인 MC석에 앉아 출연자들을 독려하며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려 애썼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처참했습니다. 복귀 효과로 시청률이 반등하기를 기대했던 제작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시청률 곡선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첫 방송에서 4.8%를 기록했던 시청률은 그 다음 주 3.8%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인기가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그에게 보냈던 마지막 신뢰의 끈마저 끊어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휘재 씨는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예전과는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공백기가 과연 그가 저지른 수많은 실언과 논란들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그 눈물 속에 정작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포함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감성적인 호소만으로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전략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눈물 뒤에 가려진 진짜 의도와 그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한국 방송계로 돌아오려 하는지, 그 이면을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당시 이휘재 씨가 돌연 캐나다행을 발표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을 하겠다는 아름다운 이유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예계 안팎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쏟아지는 비난과 논란을 감당하지 못한 사실상의 도피성 출국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내 문정원 씨를 둘러싼 층간소음 논란과 장난감 미지급 의혹, 그리고 이휘재 씨 본인의 여러 실언이 겹치면서 그가 설 자리는 급격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휘재 씨는 수십 년간 지켜온 지상파 MC 자리에서 하나둘씩 하차하며 커리어의 종말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캐나다에서의 4년 사람들은 그가 그곳에서 조용히 자숙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휘재 씨는 현재 서울에 머물며 방송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으며 복귀를 향한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토록 원하던 캐나다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뒤로하고 다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이곳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를 꼽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국 방송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만큼 달콤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는 과거 전성기 시절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수년간의 공백기는 그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수십 년간 카메라의 중심에 서 있던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 때 느끼는 그 지독한 상실감, 그것이 그를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휘재 씨는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에도 한국의 여론을 끊임없이 살피며 복귀의 타이밍을 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불후의 명곡 출연 역시 철저하게 계산된 복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떠날 때의 숙제들을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대중은 그가 캐나다로 떠나며 모든 논란이 잊히길 바랐던 그 안일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정보가 영원히 기록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계산입니다. 캐나다행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복귀의 첫마디는 눈물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논란을 뒤로하고 떠났던 것처럼 이제는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눈물로 덮고 다시 MC 자리를 꿰차겠다는 위험한 선택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청자들이 그의 복귀를 도피의 연장선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대중이 이토록 이휘재 씨의 복귀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 우리 사회에 던졌던 실망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를 비호감의 늪으로 밀어넣은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가족을 둘러싼 논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층간소음 사건입니다. 이휘재 씨의 아내 문정원 씨가 거주하던 빌라 아래층 이웃이 겪어야 했던 그 지독한 고통,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어노는 소리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미흡한 대처와 형식적인 사과뿐이었습니다. 더욱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던 것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과 실제 삶의 괴리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세심하고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정작 이웃의 고통에는 무감각했던 그들의 태도에 대중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그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사과조차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에버랜드 장난감 먹튀 의혹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 놀이공원 판매원에게 아이들 장난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들 부부의 도덕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가치를 훼손한 사건들입니다. 이휘재 씨는 이번 복귀 무대에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차갑게 묻습니다. 그 눈물의 대상이 왜 피해를 입은 이웃이나 판매원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이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작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후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본인들이 겪은 4년간의 타향살이, 고통만을 강조하는 모습은 대중의 공감을 사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이휘재 씨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인성 논란에 휘말려 왔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을 대하는 아나무인 격인 태도, 그리고 본인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들이 하나둘씩 쌓여 거대한 장벽이 된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압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반복되는 오만함은 본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복귀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기 전에 먼저 과거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휘재 씨가 마주한 이 차가운 현실은 그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물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은 최소한의 도덕적 신뢰입니다. 이휘재 씨 부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그 신뢰를 밑바닥까지 긁어냈고 이제 대중은 그가 TV 화면에 나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뒤덮고 있으며 진실한 참회 없는 눈물은 그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 방송계가 이런 논란을 안고 있는 인물을 다시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세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가 예능을 보며 무심코 웃어넘겼던 장면들이 지금에 와서 왜 이토록 큰 칼날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휘재 씨의 진행 방식이 가진 근본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그의 전성기를 지탱했던 이른바 깐죽거림과 상대방을 깎아내려 웃음을 만드는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6년 SBS 연기대상에서 있었던 배우 성동일 씨와의 일화입니다. 당시 추운 날씨에 패딩을 입고 참석한 대선배 성동일 씨를 향해 이휘재 씨는 배우인지 제작진인지 모르겠다는 무례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당황한 성동일 씨의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무례를 이어갔고 결국 분위기를 싸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프로 MC의 재치였을까요? 아니면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오만함이었을까요? 시청자들은 그때부터 이미 그의 진행 방식에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료 연예인 조우종 씨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의 집 침대에 함부로 눕는 것도 모자라 아내가 요가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훅 올라온다는 식의 저속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의 감수성으로 볼 때 이는 단순한 실언을 넘어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독설 약자를 공격해 웃음을 자아내는 구시대적인 유머 감각은 이제 대중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휘재 씨는 과거 해피투게더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친한 동료들을 향해 이른바 폭로성 발언을 즐겼습니다. 특히 유재석 씨와 같은 바른 이미지의 연예인들을 곤란하게 만들며 재미를 뽑아내는 방식을 고수했죠. 하지만 진정한 유머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때 완성되는 법입니다. 남을 깎아내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의 방식은 결국 주변 동료들에게는 상처를, 시청자들에게는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이번 복귀 무대에서 그는 예전에 활기찬 진행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느끼는 감정은 반가움이 아니라 기시감이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태도, 여전히 자신이 화면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그 과도한 의욕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존중과 공감의 진행자를 원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웃음의 소재로 삼지 않고 출연자의 진심을 끌어낼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을 기대합니다. 이휘재 씨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마했어야 하는 것은 눈물 연기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와 변화된 시대 정신에 대한 공부였어야 합니다. 그 숙제를 소홀히 한 채 돌아온 그에게 대중이 건네는 것은 박수가 아니라 날선 비판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휘재 씨의 복귀 논란이 거세질수록 대중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입니다. 두 사람은 과거 90년대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시절부터 시작해 예능계의 황금기를 함께 이끌었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온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복귀조차 거부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과거 방송 장면들을 복기해보면 의미심장한 대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휘재 씨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의 사생활이나 과거 에피소드를 폭로하며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주된 개그 소재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유재석 씨를 향해 사회악이라거나 사회부적응자라는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총각 시절 유재석 씨가 즉석 만남을 즐겼다는 식의 근거 없는 오해를 유도하며 그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웃음으로 치부되었던 그 행동들이 지금 돌아보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이휘재 씨만의 독특한 그러나 위험한 진행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재석 씨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보여준 태도는 이휘재 씨의 복귀 시도와 맞물려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는 직접적으로 이휘재 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가 변했다면 진행자도 변해야 한다는 철학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남을 깎아내려서 얻는 웃음은 유통기한이 다했다라며 타인의 단점을 파고드는 구시대적인 방식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하지 못한 채 돌아온 이휘재 씨를 향한 가장 점잖고도 뼈아픈 일침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유재석 씨의 침묵입니다. 평소 동료들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고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을 돕기로 유명한 유재석 씨지만 이번 이휘재 씨의 복귀 과정에서는 그 어떤 지지나 응원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재석 씨는 대중의 정서와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만큼 주변 동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휘재 씨는 이번 복귀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과의 유대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재석 씨가 보여준 무언의 거리두기는 이휘재 씨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유재석 씨는 끊임없는 자기 객관화와 타인에 대한 배려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지만 이휘재 씨는 타인을 도구로 삼던 과거의 방식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동료를 향해 행동과 태도로 보여준 그 단호한 선 긋기야말로 유재석 씨가 대중을 대신해 던진 가장 무거운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휘재 씨의 이번 복귀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분이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저렇게 반대 여론이 심한데 어떻게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예계의 아주 뿌리 깊고 고질적인 문제인 이른바 인맥 카르텔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휘재 씨가 복귀 무대로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공영방송 KBS의 불후의 명곡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송가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PD들과의 친분, 그리고 힘있는 선후배들과의 관계가 대중의 정서보다 우선시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MC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끼워팔기 혹은 제19 감싸기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시청자가 게시판을 통해 복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특집이라는 명목에 그를 MC석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시청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자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나 다름없습니다.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그들만의 의리가 정작 방송을 소비하는 주인인 시청자들에게는 거대한 폭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수치로 나타난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복귀방송 초기 호기심에 채널을 돌렸던 시청자들은 이휘재 씨의 눈물 섞인 호소를 보자마자 이내 외면했습니다. 4.8%로 시작했던 시청률은 단 2주 만에 3.8%라는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이휘재 효과가 아니라 이휘재 역효과가 실제함을 증명한 셈입니다. 광고주들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연예인이 프로그램의 얼굴로 나서는 순간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광고 편성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시청률 하락이 단순히 숫자상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켜온 고정 시청자 층마저 보기 불편하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인맥을 동원해 한 연예인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던 시도는 결국 프로그램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26년의 시청자들은 더 이상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인물이 화면에 나올 때 시청자들은 리모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응징하고 있습니다. 이휘재 씨는 이번 참패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인맥과 친분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힘있는 PD가 밀어주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준들 시청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면 그곳은 더 이상 무대가 아니라 단두대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이 특정 연예인의 복귀를 위한 발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과 함께 이휘재 씨의 복귀 신고식은 성공이 아닌 연예계 역사상 가장 뼈아픈 참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이휘재 씨가 마주한 현실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혹하고 차갑습니다. 복귀 방송의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시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오히려 그가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났던 과거의 숙제들만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이제 이휘재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겠다는 그의 의지가 과연 대중의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방송가의 인맥에 기대어 슬그머니 자리를 꿰차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26년의 대중은 연예인에게 단순한 재미, 그 이상의 도덕성과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보여준 변화와 성찰이 왜 그를 국민 MC의 자리에 머물게 했는지 이휘재 씨는 뼈저리게 되새겨봐야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가족을 방패 삼아 논란을 회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정한 복귀는 화려한 조명 아래 마이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무례함에 상처받은 동료들과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휘재 씨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방송 출연에 대한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숙과 변화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시청률 참패를 운이 없어서 혹은 일부 악플러의 공격 탓으로 돌린다면 그는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우리 방송계가 시청자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끝까지 감시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만이 우리 연예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의 이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